영상이 너무 길어. 여기서 잘랐습니다. 앞부분은 먼저 본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에 와서는 진나라가 삼국을 통일했어요. 그래 이제 팔왕의 난이 일어나고 왕자 8명이 서로 제가 황제 되겠다고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이제 북방 기마민족들이 잘 싸우잖아요. 북방 기마민족을 용병으로 스카웃을 했어요. 데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북방 기마민족을 데려다 막 싸움을 붙이는데 이들이 들어와갖고 안 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북방민족이 5호 16국을 세웠어요. 그래서 양장 이북을 다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양장 이북에 이제 북방에서 기만민족이 들어와서 사니까 거기 살던 한족들은 찢기서 이제 그 양장 이남으로 쫓겨내려가게 된 거죠. 중원주민은 양장 이남으로 쫓겨내니까 전 대륙이 완전히 그냥 말하자면 난장판이 돼버린 거죠. 만주나 몽고 쪽에 살던 기마민족이 들어와서 양자강 이북 그 황하강 유역을 다 장악해버리고 또 거기 살던 사람이 쫓겨내려가서 양자강 이남으로 가니까 양자강 이남에 살던 사람이 또 쫓겨나가게 되죠. 그래서 완전히 유랑민으로 전 천하가 덮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전쟁을 벌여서 45개 왕조가 명멸하는 이른바 난세가 벌어진 거예요. 이걸 한 400년 가까이 300 몇십 년 얼추 한 370년 이렇게 그 난세가 벌어졌어요. 그때 쫓겨내려간 사람 중에 객가인이라고 있어요. 커자라 그러는데 커자는 중국의 객가인들이 지금도 저기 어디야 저기 광동성 저쪽 그 복건성 이쪽에 이렇게 토로라고 이런 집을 짓고 살아요. 왜 이 집을 이렇게 지었냐면은 다른 주민들이 쳐들어와서 싸움을 벌리니까 집을 짓기를 애당초 이렇게 아파트처럼 이렇게 둥글게 해서 지킬 수 있도록 외적의 침략을 막을 수 있도록 이렇게 토로라는 집을 지어 살고 지금도 이 토로가 관광 명소가 돼 있어요. 그러니 이제 그 남북조를 수문제가 통일을 했어요. 통일을 해놓고 보니까 수문제가 남북조로 통일을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전국의 강력한 호족들이 지방을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 또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온 천하에 유랑민으로 가득 찼어요. 유랑민들이 떠돌아다니면서 가득 차 있어가지고 완전히 혼란하기 그지없는 거죠. 축제 첫 번째로 이 호족의 힘을 빼야 돼요. 힘을 빼지 않으면 언제 다시 뒤집어져 가지고 난세가 될지 몰라. 또 하나로 이 유랑민들을 정착을 시켜야 돼요. 정착 안 시키면 안 되겠는 거예요. 호족을 무력화를 시켜야 되는데 사병을 가지고 있는 호족들이 할거를 하고 있어요. 군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잘못하면 다시 난세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수문제가 생각한 게 문치사회로 바꿔서 이 파라다임을 바꿔야겠다 이 생각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수문제가 가장 큰 업적이라면은 이 무력으로 다투는 사회를 문치사회로 파라다임을 변경한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과거 제도를 도입한 거예요. 문과가 아니에요. 문과로 시험을 봐가지고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배수를 주는 거야. 그러면 그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호족들도 칼을 놓고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급제자가 신인귀족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아주 대단한 거죠. 말하자면 지금까지 전쟁으로 이어오는 것을 파라다임을 바꿔서 공부해서 귀족이 되는 그런 사회로 바꿔버린 거죠. 그 다음 유랑민을 정착민으로 바꾸는 건데 유랑민을 잡아가지고 네가 군망이 어디 군망 출신이냐고 군망으로 돌려보내. 원래 군망으로. 그러니까 저기 강남에 가서 떠돌아다니는 놈을 잡아다가 산동성으로 보내고 뒤돌아 보내. 원래 자리로. 그리고 거기 군망 종주한테다가
유랑민이 안 생기도록 못 생기도록 예방을 하고 그 군망에 사는 주민은 군망을 벗어나지 못하게 통제를 하는 거죠. 근데 군망은 헬련 중심의 인포말 조직인데다가 군망의 종주는 그 중정에 대한 추천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힘이 굉장히 센 거예요. 아주 빨리 사회를 안정화시키는 성공을 했고, 이 제도가 당나라까지 다 이어져 왔어요. 근데 이제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잖아요. 해놓고 보니까 신라에서도 고구려가 망하고 백제가 망해가지고 난민이 생기는 거야. 이걸 단속을 해야 되니까 이 군망을 모방하게 되는 거죠. 무력으로 삼국 통일을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고구려 백제가 멸망해서 난민이 생겼어요. 이 난민을 단속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수문제가 성공한 사례를 벤치마킹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회 안정화 목적에서 전반적으로 그 본관 제도를 도입을 하게 돼요. 부를 본관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부를 본관으로 만들고 새로 짜집기를 한 게 아니고 있는 부를 본관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운영하는 관리 체제를 바꾼 거죠. 그러니까 본관을 새로 만든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그 관리 체제를 개선했다. 근데 목적은 유랑민을 단속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바깥으로 못 돌아다니게 묶어놓는 목적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성을 만들어주면서 본관을 분쟁했으면 이게 정립이 됐을 텐데 성 없이 그냥 본관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라의 본관 제도는 신라 자체가 아주 안정된 골품제 사회예요. 본관을 떠나서 이 골품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골품은 태어나면서 내가 사두품이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사두품이에요. 내 자식들도 사두품이에요.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안정된 고품제 사회였기 때문에 유랑민만 딱 잡아놓으면 더 이상은 뭐 손 쓸 거가 없는 거죠. 그런데 신라 주민 전체가, 아니 신라뿐만 아니라 백제, 뭐 고구려 다 정착해 사는 농경민족이에요. 원래가 떠돌아다니는 민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마저처럼 원래 백제 사람들이 사는 걸 몰아내고 고구려 유민을 갖다가 집어 앉히고 한 금마저 같은 데를 제외하면은 크게 의미가 없어. 사성이 없이 본관을 분정했기 때문에 그다지 그 표시도 안 나요. 거기다가 골품제로 관료 추천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종주가 뭐 그 가문의 대표니까 뭐 힘이 전혀 없다 하지는 않겠지만은 큰 힘을 가진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본관이 있기 전에 이미 부가 있었고 이름만 본관으로 바뀌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관하고 부하고 별 차별성도 없는 거죠. 그리고 골품제라는 그 본관보다 더 강력한 혈통주의 체제가 잡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성씨가 있는 귀족만 본관을 유지하고 성씨 없는 본관은 유야무야 흐지부지 없는 것처럼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요래 돼 버린 거죠. 근데 이제 본관 제도가 어떻게 정착이 되느냐? 고려가 후삼국을 무력으로 통일했어요. 36년간 전쟁을 해서 이제 후삼국이 통일이 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가 좀 불안하죠. 구백제 땅에 있던 사람들이 뭐 고려에 배반하고 이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사회 안정화 목적으로 본관 제도를 리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재정립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그 고려 태조는 아주 영리한 사람이에요. 본관을 분정하면서 성이 있는 사람은 성을 그대로 살려주고 없는 사람은 새로 성을 만들어줘다. 여기서 모든 국민이 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본관을 분정하면서 성이 없는 사람은 다 성을 만들어줬어요. 노비를 제외한 모든 국민한테 성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고려는 실제적인 개성제 국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제 이 본관이 과거 제도가 도입되면서 본관을 따져가지고 부곡 본관인 사람은 과거 시험을 못 보게. 그러니까 본관이 확인돼야 과거 시험을 볼 수 있으니까 저절로 정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노비를 제한 전 국민이 성분을 가지게 되었고, 이 과거 제도에 의해서 양반이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양반은 양반끼리 혼인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본관 제도가 확실하게 정착하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약 정리를 해보자면은, 영향력 있는 토족이 군망이 됐고, 남북조 통일의 유랑민 단속에 활용이 됐어요. 삼국 통일에서 삼국 통일한 뒤에 신라가 중국의 군망 제도를 본관이라는 이름으로 도입을 했어요. 없는 본관을 만든 게 아니고, 부라는 이름으로 있는 그 부들을 이름을 본관으로 바꿔서 관리 통제하는 제도를 체계화한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거에 이제 후삼국 통일에 고려에 와서 확실하게 정착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상 군망과 본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그 본관 제도가 도입되는 내용, 그 다음에는 본관 제도가 정착하는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